부모와 등졌던 형제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. 그간 부모님께 한 푼도 안 쓰다가 부의금을 챙기러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완벽한 상속, 오늘은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과 부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도윤 변호사입니다. 먼저 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, 예금 같은 거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부의금도 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. 그 조의금은 보통 장례식에서 지인 간에 주거나 받고 있는 것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판례도 이 부의금을 상호 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준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부의금이 이 말 자체로 조의금이 아니라 이제 부의금이 돼서 이 장례식장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 이렇게 좀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부의금은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장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. 네. 원칙적으로 장례 비용은 선순위 상속인이 각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부담하게 되고요. 네. 이는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부의금이 선순위 상속자들에게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. 네.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은 아닌데요. 네.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네. 누구 앞으로 부의금이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그 부의금은 모두 장례 비용에 충당되게 됩니다. 네. 즉 사위나 며느리 앞으로 이 부의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장례 비용에 먼저 쓰이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분 앞으로,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아버지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그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부의금은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일단 망인과 관련해서 들어온 부의금은 장례 비용을 부담할 자, 즉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거고요. 네. 또 누구 앞으로 들어왔는지 모른다.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법정 상속분대로 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일단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먼저 충당이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번에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이 지인이 많은 형이 있고,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. 인싸한 형이 있고 동생은 이제 친구가 별로 없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형은 평생 부모님을 등지고 살았어요. 그랬던 형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부의금을 챙기려고 한다면은 이 장례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, 장례 비용은 또 한 푼도 안 내려고 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이 보통은 부의금이 누구한테 많게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형제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법리적으로는 좀 어떤가요? 네, 사실 형제 간 다툼 없이 공평하게 낸다면 가장 좋겠죠. 네. 하지만 이런 다툼이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. 원칙은 그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장례 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. 그 부의금을 받으면 이제 그게 누구 앞으로 들어왔든지 이제 상관없이 모두 이제 장례 비용에 먼저 이제 사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율은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에 따른다. 그럼 법적으로는 이제 형이 더 많이 내게 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럼 남은 부의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. 만약 부의금을 장례 비용에 다 충당을 하고 네. 그래도 남았다면 예. 그 부의금은 각자 받은 사람에게 기속되게 됩니다. 네, 그 반대로 이제 받은 부의금보다 장례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됐다면 좀 어떻게 되나요?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 비용에 충당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다시 장례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. 그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상속은 이 세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혹시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도 상속세는 내는지 안 내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 부의금은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이기 때문에 네.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럼 증여세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,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금은 이제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니까요.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얼핏 이걸 증여로 보면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. 네. 우리 상증세법에 따르면 부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,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사회 통념이라는 부분이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죠. 네.
자, 고인을 보내는 길에 돈 때문에 다투는 이런 민망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괘씸한 형제가 있다면 완벽한 상속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거 있으면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. 장례식 관련해서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고 장례 비용은 누가 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.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.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